자, 이번 시간은 교재 274페이지 하자 보수 제도 관련해서 양가로 3번에 하자 보수 보증 외치 및 사용에 관한 양가로 3번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양가로 3번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련된 예치하고 사용에 관한 3번인데 3번은 지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 여기는 어디에 쓰는 돈인가 그 용도만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래서 자 하자 보수 보증금 이제 보시면 바로 이전에 잠깐 수업을 했었던 하자 보수 이행 기한 일단 이 하자 보수 이행 기한이라는 걸 보시면 하자 보수 청구를 사업주체가 받았다면 사업주체는 이 하자 보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법의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일련의 관련 계획을 통보하고 이 통보된 계획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합니다라고 해서 법에 따른 이 보수 이행 기간을 이제 정해서 청구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보수나 법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통보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주체가 이 15일 이내 그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또는 관련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하자도 보수 않고 관련 계획도 통보 안 했다는 건 사업주체가 이 하자 보수 의지가 없더라. 그럴 때를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뭘 예치하게 됐냐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한다 해서 양가로 3번에 나와 있는 일련의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일단 그러면 사업주체란 사람은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다 할 건지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 보수를 보정하기 위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예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건 양가로 무슨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단서에 가보니까 사업주체락에서 모두 다 예치한다는 게 아니라 다만에 따른 단서에 따라서 사업주체 중에는 공공성을 띈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의 경우 그러지 않다는 것은 국가부터 이제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면 뭐는 면제가 된가요? 보증금 예치는 뭐 하더라? 면제가 된다라고 이제 해서 동그라미 1번에 예치 면제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5층은 2번으로 잠깐 이동을 해서 보니까 입주대비 회의 등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인의 하자 여부 등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 경우에는 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 그 사용 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 뭐하더라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2번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문항번호 동그라미 3번 용도 그럼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 및 용도 그러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용도를 정해놨다고 해서 밑에 이제 그 박스에 가보면 영의 이제 규정에서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라 이제 그래서 용도는 지금 몇 가지 용도를 정해 놨을까? 용도로 가보니까 용도는 몇 가지냐면 네 가지인데 용도는 지금 하나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자료를 하나 좀 잠깐 참고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교환으로 나눴던 자료에 8페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 나눴던 그 교환의 페이지 8페이지를 가보시면 8페이지 가보면 용도는 지금 현재 교재상에 그 하나 좀 네 가지였던 것 중 하나가 추가됐죠. 그래서 지금 교환으로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교환 8페이지 가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2번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용도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용도는 지금 밑에 나온 1번부터 4까지 이제 해서 기존에 1, 2, 3, 4는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새로 신설이 된 2에 2 해서 이제 새로 신설이 된 용도가 이렇게 포함 총 용도는 5가지 용도는 꼭 기억하셔서 일단 그 중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 먼저 한번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살펴보죠. 2의 2라는 그래서 재판상 화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정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들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총에서 5가지 용도에서 1번은 지금 송달되는 하자법 판정서 정본에 따라 하자로 판정된 시설 공사 등에 대한 하자 보수 비용 2번은
하자 분쟁 조정이나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 보수 비용 2의 2 방금 확인했고요. 3번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4번은 하자 진단의 결과에 따른 해서 1부터 4까지 해서 총 몇 가지 용도를 정하고 있더라. 예, 총 5가지 용도를 정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용도 하나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 일단 이 5가지 용도를 정해놨다. 그러면 법에서는 이 하자 보수 보정 이와 같은 5가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법으로 정한 이 5가지 이외의 용도로 만약에 용도로 사용을 했더라 그래서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분명히 법에서는 몇 가지 용도를 정해놨더라. 5가지 용도를 정해놓은 이 5가지 이외의 용도로 하자 보수 보정을 사용했을 때 여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이지만 일단 여기 과태료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그럼 이 5가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과태료 여기는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여기는 전혀 여기 있는 규정하고 전혀 별개 없는 내용이지만 과태료 규정을 연계해서 얼마더라? 이 5가지 외의 용도에서 그때는 과태료가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라고 해서 하나 확인해 둘까요? 이걸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거 갑자기 전혀 관계없이 여기다 정리했냐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19회 때 한번 시험이 관련 과태료 규정을 주었을 때 어떤 규정을 줬었냐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 다 이 사유를 주고서 다음 중에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를 물어서 이제 보시면 얼마라고 표현하지 않냐고 그 중에 현재 교환으로 갔을 때 지금 이제 보면 그 3번에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 보수비용을 포함한 총 5가지 지문을 주고서 그 과태료 금액의 가장 높은 금액은 그 경우는 뭔가요? 지금 그 현재 교환상의 세 번째 지문 하나 가져오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들 500만 원의 과태료 총해서 5가지 사유와 연계해서 이 지문을 가져와서 과태료 규정 한번 연계해서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한번 확인한 거고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총 몇 가지 과태료 사유가 있었던가요?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사유 하나밖에 없더라? 하자 보수 보증금 이와 같은 5가지 외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얼마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둘도 셋도 아니라 딱 사유는 몇 가지밖에 없다? 하나. 무슨 사유? 이외의 용도로 썼을 때 이렇게 돼서 5가지 사유 플러스 과태료까지 한번 묶어서 일단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2번과 용도 요 5가지 꼭 한번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내역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항 3번도 지금 일자 좀 확인해 볼까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예치받은 자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 입주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내역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번 여기 지금 현재 문항 여기 있는 사용 용도가 2번 문항번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문항번 2번 하나 여기 2번이고요. 현재 밑에 그 보고장기 문항 3번인데 3번에서는 일단 일자는 지금 며칠 이내에 지금 나와 있냐면 지급한 날로부터 세 번째 줄에 30일 이내. 그래서 일단 3번은 일자 중에 문항 일자 중에 일자가 며칠이다. 30일이라는 지문 하나 나와 있고 부분 하나 30일 하나 나와 있고 자 그다음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 30일 이내 지급 내역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군수구청장에게 그래서 여기는 30일이라는 요 일자도 중요하지만 지금 혹시나 3번 지문을 가지고 물었을 때 보면 시정군수구청장이 뭐합니까? 신고한다, 통보한다, 통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혹시 3번 지문을 물었을 때 일자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혹시 지문을 뭘로 바꿔 여기를 통보를 뭘로 바꾼다, 신고로 바꾸면 이 지문은 틀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 질문이 뭐가 나와야 맞지, 통보가 맞지, 신고가 나와 맞다 틀리다. 이 지문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문항 3번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볼까요? 밑에는 그 두 가지 기억 니은 참고 봐주시고 자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지문에 자 시장군수구청 2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금의 사용 내역과 3에 따른 하자 보수 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문항 4번 얼마의 주기로 보고합니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관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즉 이 관련법에 따른 시행 규칙은 매년 여기 이제 제공하는데 매년 이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역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이제 보고 계신 교환의 8페이지 교환 8페이지에 문항 4번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교환 4번에 이제 가시면 지금 음영주고 밑줄 쳐진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방금 봤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이 부분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고 여기 이 부분을 정리한 건데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밑에 화살표에서 여기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서 이와 같은 시기다. 이제 그래서 밑에 지금 화살표를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에 따라 해당 연도에 제출받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서와 지급 내역의 내용을 언제까지? 다음해 1월 31일까지. 그래서 여기는 언제까지? 여기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여기 1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은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이제 해서 4번은 여기 이제 그 0으로 정하는 이 규정 현 밑에 나와 있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 규정에 따라서 언제까지 다음에 1월 31일까지 해서 합니다라고 해서 4번까지 일단 정리해서 하자 보수 제도 관련 부분에서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4번,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서 6번에 지금 6번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예치 및 보관 쭉 여러 가지 보증금의 범위, 청구 및 관리 내용, 반환에 관한 교정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지금 이전 시간 한번 정리는 어떤 내용으로 한번 정리했었냐면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전에 한번 이 하자 보수 보증금 한번 정리를 했던 게 뭐를 정리했었냐면 자, 이 돈은 누가 예치합니까? 사업주체.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예치한다 그래서 예치에서 인계 절차를 한번 간단히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었지만 그러면 하자 보증금 사업주체가 예치한 이 돈을 자, 경로는 중간에 거쳐서 가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해서 그럼 일단은 사업주체가 일단은 중간에 거쳐서 마지막 이 돈을 인계를 합니다. 인계했을 때 보시면 자 일단 사업주체는 지금 예치가 면제되는 공공사업주체가 아니라면 사업주체는 예치합니다.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예치를 해서 일단 중간에 거쳐갑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분명히 중간에 거쳐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거쳐가는 대상자를 쓰시오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는 누굴 쏘거나 선택하더라. 여기는 사용검사권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사용검사권자를 거쳐서 그 다음 누구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 인계 명의는 누구 명의 인계해서 넘어갑니까? 봤을 때 여기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변경 인계가 됩니다라고 해서 일단 예치는 분명 중간에 거쳐가는 건데 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거쳐서 사용검사권자를 거쳐서 입주대표회의에게 명의 변경에 인계가 됩니다. 그럼 입주대표는 그를 관리조체로 하여금 관리한다라고 정리했던 부분으로서 여러분 여기서는 꼭 마지막에 중간에 누구를 거친다. 사용검사권자를 거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종은 누구 명의 변경 넘어가더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변경 넘어간다는 것. 이건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사업주체 예치하는 방법 보면 예치는 방법은 크게 봤을 때 사업주 예치하는 것을 크게 봐 방법은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보증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현금하고 보증가입인데 다시 보증가입은 몇 가지 만약에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지만 보증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보증가입은 다시 몇 가지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보증가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은 지금 현재 6번의 박스에 들어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 지금 잠깐 설명드렸었던 이 예치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으로서 이제 두 번째 줄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하는 데가 취급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내용을 설명했죠. 부분들은 이 경우 현금이든 보증 가입이든 간에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합니까?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보증 가입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박스 첫 번째 음영 박스 1번의 박스에 1, 2, 3, 4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하다가 취급하는 보증에 가입합니까? 가입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봐주시고 동그라미 2번. 2번은 지금 일단 이 끝나서 일단은 그 관련 뭐 현금 AT 증서든 보증 가입 증서든 간에 그 증서 제출은 언제 합니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번은 지금 여기 그러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이 됐다면 사용검사권 입주대표회의 명의 변경하는데 언제 명의 변경해서 입주대표회에 넘겨준가요? 자, 그게 현재 교재문항의 문항번호 몇 번? 문항번호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은 언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가 구성된 때 지체 없이 가입 명의 입주대표회의 명의 변경 입주대표회의 형식적인 보증서를 인계한다. 그래서 3번에 이제 보실 건 시점은 언제입니까?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시점은 넘기는 건 어떻게 돼요? 지체 없이. 그래서 3번 문항에 두 가지 보시는데 명의 변경 시점은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된 때 넘기는 건 뭡니까? 지체 없이 두 가지 이제 해서 문항 3번 확인하고요. 5번은 이제 그걸 누구라고 보관하게 합니까? 관리 주체로 하여금 보관하게 합니다가 문항 4번 나와 있습니다. 법원들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하자 보수 보증금의 범위란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사업 주체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 가입할 때, 그럼 이때 현금이든 현금 또는 보증 가입이든 경우는 이때 금액은 얼마에 해당 금액을 사업 주체가 현금 또는 보증 가입 방법으로 이거를 가입할 거냐 그랬을 때 이때 금액은 얼마를 예치할까 그걸 보는데 예치는 지금 네 가지 경우에 각각의 이제 그 기술된 네 가지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예치하는데 자 박스 동그라미 1번에 예치하는 보증금은 다음 구번에 따른 금액을 한다. 그래서 1번에 1, 2, 3, 4 네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하나 보죠. 1번은 사업기획 승인을 받아 대리조선과 함께 공동체를 건설한 경우라면 그때는 가의 비용에서 나의 가격을 뺀 금액이 얼마? 100분의 3입니다. 100분의 3. 그래서 가는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세 기준에 해당 공동택의 총 사업비에서 뭘 뺍니까? 나번에 해당 공동택을 건설한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빼는 거죠. 자, 그럼 그 질문은 1번만 잠깐 보죠. 1번만 그러면 그 중에 보증 가입 방법에서 이 중에서 1번만 보고 1번은 지금 가에서 뭘 뺍니까? 나. 그러면 가란 것은 일에 따른 이 경우라면 총 사업비에서 뭘 뺍니까? 대지 조성전 가격을 빼게 되면 일정 금액이 산출이 될 건데 그러면 가에서 나를 빼게 되면 일정 금액이 이 금액이 예치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은 얼마라고 이 금액은 얼마?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이 금액을 그래서 금액을 예치한다는 걸 사업 주체가 가에서 나를 뺀 금액이 아니라 이 뺀 금액은 얼마를 곱합니까? 100분의 3을 곱한 이 금액을 사업주체 뭐더라? 보증금으로 예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쭉 해서 몇 번까지 4에 따른 경우를 쭉 뒀죠. 그래서 1, 2, 3, 4는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 기준에 따라 여기도 이 1, 4번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1, 4 경우도 마찬가지. 1, 4번은 지금 그 하나 예를 더 설명했던 부분이 일의 이와 같은 경우라면 가에서 나를 뺀 금액에 살 때 이 금액 얼마 곱하더라? 100분의 3이라고 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2, 3, 4도 모두가 다 일정 금액이 산출됐다면 그 1, 2, 3, 4 모두가 다 산출된 금액은 얼마를 곱합니까? 100분의 3을 곱해 나온 금액을 사업주체가 현금이나 보증가입 방법으로 예치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 4 한번 쭉 읽어두시면 일단 1번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네 가지 모두가 다 산출 금액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100분의 3을 곱해 산출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하자 보수 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다. 이제 그래서 자, 청구 및 관리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네요. 사업 주체가 15일이나 보수도 안 해주고 통보도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치한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 청구해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또는 3자에 대행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청구 절차 관련해서 지금 1번에 입조대표 회의는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에 하자 보수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급 청구할 때 사업 주체가 안 해준대요, 돈 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에 따른 지급 밑에 나와 있는 일부 1에 가나 다라에 따른 그래서 지금 박스에 있는 그와 같은 효력 있는 서류를 가지고 지급 청구를 주는 거지 사업 주체가 하자 보수 이행 안 했대요, 돈 주세요, 그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효력 있는 서류가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합니다라고 해서 1번, 2번. 자, 청구를 받은 하자 보수 보증서 발급 기관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고요. 보증서 발급 기관이 청구를 받은 금액 이의가 있으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외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해서 2번. 그리고 3번. 그러면 자, 돈을 지급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까? 이제 그래서 3번에 가 보시면 자, 보증금을 보증서 발급 기관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지급할 때는 다음 구본에 따른 금융 계도를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금융 계도란 건 뭘로 보낸다는 거죠? 통장으로 보내게 되더라. 그러면 통장은 누구 명의로 된 통장으로 그 돈을 보낼 거냐 그래서 밑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1번 의무관리 대상과 그리고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체 달라지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의무관리 대상 공동체이면 명의는 누구 명의? 입조대표 회의 회장인관과 소장의 직인을 복수로 등록한 금융계좌로 2번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체이면 누구 명의인가요? 그래서 법에 따른 관리인 인감을 등록한 금융계좌로 보냅니다. 양가로 단서 같은 법에 따라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를 대표하는 일명과 관리인 인감을 복수로 등록한 계좌로 보냅니다라고 해서 문항 이 이체는 지금 1, 2 규정에 따른 예치될 절차에 따라 보냅니다. 박스 벗어나서 4번하고 5번. 입조대표 회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한 때는 그날부터 30일 내에 그 사용 명세를 사업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일단 당연히 사업체 예치를 했으니까 사업체가 이행을 하자는 건 사업 주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잘못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용했다면 그 내역 정도는 뭐 하세요? 통보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 명세를 사업 주체에게 통보한다라고 돼 있어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반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반환은 지금 이와 같이 산출 이 금액이 있다고 이제 볼까요? 금액은 자, 그러면 일단 뭐 어느 1부터 4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보면 돼요. 100이라고 이 산출된 금액을 100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담보 책임 기간은 기억을 잠깐 뭐 잊어버릴 수도 있긴 다시 상기한다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몇 년이 있었던가요? 담보 책임 여러분이 잠깐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담보 책임은 몇 년인가요? 최저 2년, 그리고 3년, 그리고 5년하고 최대 몇 년까지 10년에 따른 담보 책임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1번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봤을 때 그게 얼마로 봤을 때 100이란 금액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100이란 금액은 이 담보 책임 2, 3, 5, 10년에 따른 해당되는 담보 책임 기간 동안 뭐 하겠더라? 이 돈을 어떻게 돼? 이들은 뭐 특정 담보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면 반환 비율이라는 건 법에서 어떻게 두고 있냐면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면 법에 따른 반환 비율을 두고 있는데 넘어가기 전에 1번 사업주체는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음 구본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한다라고 해서 문항 1번 나와 있고요. 자, 한 장을 넘겨 음영진 부분에 가보니까 반환 비율을 정해놓은 게 1번에 2년이 경과됐다면 보증금 얼마를 반환합니까? 100분의 15라 이제 그래서 1번의 가 또는 나에 해당되는 몇 년이 2년이 지났다면 경과하면 얼마를 반환합니까? 15. 3년이면 40, 5년이면 25, 10년이면 얼마? 20.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2년이면 2년, 3년, 5년, 10년에서 보시면
이 10 중에서 2년이나 얼마를 돌려줍니까? 15를 3년이면 얼마? 42년, 5년이면 25, 10년이면 얼마인가요? 20. 합산하면 얼마가 돼요? 100이. 그럼 결국 여기서 이 100이라는 금액을 이 담보 책임 기간 동안 15, 40, 25, 20으로 돌려줬다는 것은 해당 담보 책임 기간 동안에 뭐가 이 하자가 발생했다 안 했다?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또 하자가 발생한 사업주체가 법에 따라 이행 기간 동안 하자 보수를 해줬다는 거죠. 그랬으니 이 해당된 이 돈을 사용했다 안 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해서 이 해당된 금액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주체가 담보지금 하자 보수를 했거나 아니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뭐 그 전제로 놓고 이 금액이 나오는데 만약에 사용을 했다. 사용했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15란 금액 중에 이 15를 사용을 다 해버렸어요. 15를 사용했다면 담보 책임이 만료가 됐을 때 돌려준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뭐 줄 게 없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15 중에서 예를 들어 10을 썼다. 10을 썼다면 얼마가 남아요? 남은 얼마만 돌려주면 되나요? 5만 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의미는 그렇게 가시되 여기서는 결국 여러분들이 사용했다 안 했다 그 이야기보다 지금 이 반환 이 비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이 연수를 물어보는 지문 또는 이 반환 비율을 물어보는 지문 여러분들 여기는 연수 담보 책임 기간 또는 이 반환 비율을 물어보는 둘 중에 어느 지문을 물어봐도 이 숫자는 간단한 숫자이긴 한데 또 출제 빈도가 의외로 또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담보 책임 기간에 따른 담보 책임 또는 그 기간에 따른 반환 비율 중에 어떤 지문을 물어봐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서 박스 이제 뭐 동그라미 2번에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 부분까지 이제 하자 보수 관련 보증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박스 이제 벗어나서 양가로 4번에 서류 등의 이제 보관 등은 여기는 한번 좀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은 큰 무리 없이 해서 양가로 4번 정리하고 자 양가로 5번부터 남은 지문이 뭐를 이제 설명하는지 크게 보면 하자 보수 제도를 한 3개 파트로 나눠 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하자 보수 절차에 관한, 두 번째가 하자 보수 보증금에 관한, 세 번째가 되는 게 양가로 5번부터 마지막에 주 기술에 대한 뭐가 있냐면 이 하자 관련해 뭐가 발생합니까? 분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쟁을 조정하게 설치되는 위원회가 뭐가 있다? 하자 분쟁 조정,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현재 교재 양가로 5번부터 마지막 이 하자 보수 제도 마지막까지가 이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위원회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잠깐 확인하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일단 양가로 5번의 설치 등에 관한 부분부터 한번 정리 한번 볼까요? 자, 양가로 5번에 보면 설치 등의 양가로 5번에 관한 지문에서 보시면 지문은 자, 설치 등에 가보시면 지문에 동그라미 1번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과 관련한 이해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이걸 이해하 뭐라 하는데 이거를 하자 분쟁 조정인데 요거 용어는 똑같죠. 좀 길게 표현했다. 하자 심사 분쟁 조정이라 좀 줄였다. 이거를 하자 분쟁 조정이라 해서 뭐 명칭은 같다는 거 한번 봐두시고 자 사무는 몇 가지 사무를 여기서 합니까? 밑에 가보니까 기억에서 내렸던 몇 가지 사무를 합니까? 4가지를 첫 번째 기억 하자 여부 판정 두 번째 하자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사업 주체 하자 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 기관 이하 뭐라고 합니까? 사업 주체 등 그럼 사업 주체 등은 누구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더라? 하자 보수 보증금 보증서 발급 기관을 포함한 개념의 사업 주체 등. 그러면 사업 주체 등과 입주비 회의 등 임차인 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니은번 그리고 디귿 하자 책임 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 주체 등 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그리고 다른 법령의 위원회 사무로 규정된 사항에 따른 해서 총 4가지 관련 사무를 여기서 심사 그 사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를 줍니다라고 해서 하나 2번 나와 있고요. 3번은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 위원회 신청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른 신청서 플러스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라고 해서
네, 관련 지금 우측에 동그라미 3번에 관련 신청 서류 관련한 부분에 박스에 들어가서 1번에 음영을 주어진 1번부터 몇 번, 7번에 해당되는 서류들은 쭉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에서 이 첨부 시 제출되는 서류는 한번 잠깐 봐주시고 그 중에서 5번하고 6번 정도 이 서류를 낼 가능성은 상당히 낮긴 합니다. 그 제출되는 서류 중에 5번하고 6번 정도만 한번 가볍게 한번 볼까요? 5, 6번은 누가 제출에 따라서 서류가 좀 달라지는데 5번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는 어떤 서류가 제출돼야 됩니까? 그때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일부가 그 다음에 6번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는 무슨 서류가 첨부됩니까?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및 직인신고 증명서 사본 일부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5번, 6번 정도 서류 정도 하나 좀 정리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나머지는 그냥 참조적으로 봐셔도 될 것 같아요. 부분들 그냥 한번 궁금하면 보시고 아니면 그저 5번, 6번 정도만 살펴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기출 아직 여기서는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고 간단하게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합니다라고 봐주시고 박스를 벗어나서 문항 4번 4번도 그냥 여러분들이 4번도 4번 그리고 박스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도 그냥 참조적으로 봐두시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하나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이 6번 한 장을 넘기면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 6번에 관련된 구성 등에 관한 여기를 좀 주의해서 일단 몇 가지를 한번 보죠. 부분들은 자 구성 등에 관한 부분에 6번에 자 지문에 1번에 가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몇 명으로 구성하고 되어 있냐면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뭡니까? 상임으로 한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 1번. 여기는 문항 1번은 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 1명을 뭡니까? 포함이다 제외다. 포함해서 몇 명? 60명 이내, 60명 이내고요. 이내고 위원장은 뭡니까? 상임이다. 그래서 현재 1번은 위원장 1명을 포함에다 제외했다. 포함. 몇 명? 60명. 위원장은 뭡니까? 상임에서 뭐나 1번 하나 정리 이제 봐주시고 부분들은 여기는 일단은 순서는 좀 바꿔 볼게요. 순서는 좀 바꿔서 그러면 이 60명 포함 6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때 60명 이 60명은 어느 위원들 중에서 60명을 여기 이제 이 위원으로서 임명 지명할 거냐 이제 그래서 우측에 문항 7번으로 먼저 갑니다. 7번을 먼저 가볼까요? 7번을 먼저 갑니다. 7번에 이제 가보니까 지문에 위원회는 공동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3번의 박스에 가보니까 기역에서 어디까지 3번에 가보니까 7번에 가보니까 7번에 기역에서부터 쭉 해서 비읍에서 기역에서 비읍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6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세 번째 이 경우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이 포함되냐 그래서 여기는 기역에서 비읍에 관한 요 직군 중에서 그 중에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은 60명 중에 고직 인원수를 정해서 몇 명 이상 포함되어 여기는 9명 이상이라 이제 그래서 요 인원수가 지금 이번 24회 그 법령 규정에서 25했던 요 인원수 여기 이 60명도 바뀌었고요. 그 중에 특정 직군에 관한 디귿에 해당된 직군에 관한 인원이 포함되는 것도 여기 이제 보면 전체적인 이 인원수도 바뀌었고 24회 시험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수의 직군 중에 디귿에 해당되는 직군에 관한 인원수도 여기도 인원수가 바뀌어서 현재 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0이라는 숫자 그리고 9라는 숫자 이제 확인하시면서 그럼 일단은 먼저 특정 직군을 정했다 디귿을 한번 먼저 가볼까요? 디귿은 이제 가보니까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60명 중에 몇 명을 포함시킵니까? 9명 이상을 포함합니다라고 해서 문항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긴 하나 확인하시면서 가죠. 자 그럼 일단은 디귿 외로 현재 직군 중에 니은번을 잠깐 보니까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했다는 그래서 부교수 하는 체크 잠깐 봐주시고
그다음 미음에 가봤더니 주택관리사로서 공동택관리사무소장으로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확인하고 기타 한번 쭉 한번 확인해 두시면서 기업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직군들로 해서 몇 명을 뽑습니다. 이 중에서 몇 명을 60명을 뽑습니다. 자, 이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된가? 박스 밑에 동그라미 그 지문에 8번에 가보니까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몇 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임기는 자 임기는 문항 8번에 가보니까 이 선출 위원 임기는 여기 몇 년입니까? 2년으로 하되 뭐 할 수 있다? 연임. 연임인데 여기는 2차례만 단속으로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2년으로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8번 정리하고 9번, 10번은 그냥 읽어만 보시고 9번, 10번에서 왔으니까 이제 7번 꼭 정리하고 7, 8번은 꼭 정리하고 8번, 9번 한번 가볍게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다시 1번을 정리했던 지문에 그 다음 2번을 한번 가볼까요? 좌측으로 페이지를 옮기셔서 자 문항 그 동그라미 1번 하나 봤었고 동그라미 2번에 가보죠. 자,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 분쟁의 조정 및 분쟁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뭘 둡니까?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전체위원회 개념에 60명도 기억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전체위원회 관한 개념 여러분들이 전체위원회 관한 개념에 지금 전체위원회 관한 개념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몇 명을 둡니까? 60명을 둔다고 그랬고 이 위원회 산하에 지금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서 무슨 위원회를 둡니까? 여기는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지금 이에 따른 이와 같은 목적하에 분과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위원은 몇 명을 뽑을 것입니까? 라고 이제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박스에 이제 가보니까 그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이 박스 음영전에 동그라미 1번에 1, 2, 3, 4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그래서 심사분과위원회, 조정분과위원회, 재심분과위원회 그 밖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박스는 지금 구성 관련돼 1, 2, 3은 그냥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박스를 벗어나서 이제 그러면 그 중에 동그라미 3번 하자 여부 판정 그래서 이제 그 위원회에 관한 분과위원회에 관한 종류를 두고 있는 이 분과위원회 현재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눠 보시는데 문항 3번입니다. 3번. 자, 분과위원회는 두 가지로 구분하시는데 목적이 동그라미 3번에 가보니까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목적의 분과위원회는 하자 분쟁 조정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몇 명 이상,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9명 이상 몇 명, 15명 이하 위원으로 이 3에 따른 목적에 따른 분과위원을 둡니다. 그 위원회 수는 몇 명이더라?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자 분쟁 재정을 다루는 분과위원회 4번에 분쟁 재정 일단 3번하고 분명히 목적은 다릅니다. 3번은 다시 볼까요? 목적만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 조정의 목적에 뭘 둡니까? 분과위원회. 그리고 4번은 분쟁 재정이라고 그랬어요. 조정하고 재정은 큰 의미 일단 여기 그 개념 그러면 조정은 뭐고 또 재정은 뭐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정은 쉽게 이제 이 분과위원회가 이 분쟁 당사자 사이를 화해시키는 개념의 조정이 있고요. 재정이란 건 뭐냐면 이 위원회에서 개입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정. 그래서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은 위원회가 몇 명? 9에서 15를 그리고 4번에 분쟁 재정을 다루는 본과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몇 명?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래서 그러면 여기는 몇 명인가요?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래 지금 7회 디귿에 해당하는 사람이 몇 명 이상 포함된가요? 여기는 5명이 들어가는데 자, 7회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이 최소 몇 명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1명 이상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여기도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본과위원 여러분의 목적은 또 두 개입니다. 3과 4에 따라서 그 본과위원의 수가 같다 틀리다 다른데 그럼 일단 여러분이 위원회는 지금 전체 위원회 가능하면 60명 되어 가지만 방금 받은 그 3, 4번에 따라 이 분과위원회 여러분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3번에 9에서 15 분쟁 재정이면 5명인데 그 중에 어디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포함된가요? 1명. 그럼 좀 전에 전체위원회 가능하면 60명 중에 디귿은 몇 명을 집어넣습니까? 요 수치 규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분쟁 재정을 다루는 분과는 이번에 또 새로 신설이 됐던 부분들이고 위원회 수도 새로 신설이 돼서 5명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방금 7회 디귿에 해당되는 사람 여기 몇 명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1명 이상이라는 얘기에 대해서나 구분해서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3번하고 4번 하나 봐주시고 6번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합니다라고 이제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더 6번. 6번은 지금 자 여기 하자 분쟁 조정에는 산하에 뭘 둡니까? 분과위원회를 또 이 분과위원회 산하를 어떤 위를 두게 되어 있냐면 6번에 가보니까 자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원회를 두는데 소위원회는 그와 같은 6에 따른 이 목적에 따라 구성되는 뭐가 있다? 소위원회. 여기는 몇 명 이상 몇 명?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고요. 6번은 박스에 있는 질문 중에서 기억번의 이 위원회 수 지금 수 정도 개수만 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6번에 지금 기억에 들어가 보면 기억에 분과위원회별로 시설, 공사, 종류 및 전부 문제를 고려해서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인원수는 기억하지만 몇 개 이내에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번 한 정리한다면 여러분들이 하자 분쟁 일단 여기까지 중간 정리를 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하자 분쟁 동의는 크게 전체위원회 관한 개념을 동그라미 일반화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산하에들은 분과위원회는 여러분 몇 가지 3과 4의 목적에 따라 2개 분과위원회 관련해 수 기억하시고 또 이 산하에들은 무슨 위원회겠다? 소위원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서 전체위원회 관한 개념, 분과위원회 관련해서 소위원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3개 관련 위원회 관한 거 꼭 한번 구분해서 숫자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더라라고 이제 해서 문항 6번 하나 정리하고 7번부터 9번, 10번은 좀 전에 확인했으니 넘어가고요. 7번에 위원회 제척 등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척 등은 지금 밑에 있는 박스에 양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하고 한 장을 넘겼을 때 1번부터 지금 6번까지 이제 해서 쭉 한번 여기는 그냥 읽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척 등이라는 건 쉽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은 위원들이 그 조정 신청을 들어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직간접 연관이 되어 있다면 그 위원은 그 해당 조정 신청 사건에 배제를 시켜야 되죠. 그 관련한 내용들이 위원회 제척 등이라는 데에서 7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동그라미 1번의 박스 내용부터 해서 관련 문항 6번까지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는 한번 그냥 읽어두신 걸로 가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뭐를 정리할 거냐면 하자 분쟁 전에 회의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정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쉬었다가 8번에 이 위원회 관련해서 회의 등에 관한 부분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